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과연 완전하게 가능할지, 엄청나게 제대로 끝까지 전당대회가 축제 분위기에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이제 위기입니다. 흥행은 이제 고사하고 당이 두동강 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 선두주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맞죠? 한동훈 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번 아마 이제 그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부터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번에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찰하고 좀 이제 반성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좀 나중에 권토중례 하시라. 처음에는 이제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왜 그때는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좀 이제 공부도 하고 성찰하고 하면서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까지 소개하면서 권토중례 하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배신자, 폐쇄자, 애라고 막 할 때 제가 홍 시장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 좀 품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들어와서 가장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가장 최근에 제가 드리는 고언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께 유감 사과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음정 중립을 천명해서 축제로 가야 된다. 더 이상 계속 키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고언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제가 드리는 고언하고 다르게 특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중립이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과 위원장께 제 고언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절대 완전히 관계를 끊는 이런 이제 반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옛날에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 드리는 고언도 옛날 방송 찾아보시면 절대 반윤의 길을 가서는 한 위원장이 미래가 없다. 수어지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절대 살 수가 없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회복을 해서 원팀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중권, 김경률 이런 자들과는 절대 절연해야 됩니다.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조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 위원장이 좌파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진중권, 김경률 이 자들은 좌파입니다. 이 자들은 좌파예요. 특히 진중권 좌파입니다. 진중권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김경률보다 더 좌파입니다. 이 자가 전당대회 물을 완전히 흐리고 있습니다. 진중권. 절대 조언을 이런 자들하고 멀리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파문요. 저는 본질은 지금 이게 왜 갑자기 6개월 지나 툭 튀어나오냐. 이철규가 주냐 누가 주냐. 누가 왜 지금 이게 대통령실이 왜 개입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봅니다. 본질은 결국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각자의 길로 결별하느냐 이게 저는 본질로 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한 위원장 말이 이게 다 맞다고 한번 계산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때 한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하고 하지 말라면 이게 안 하고
뭐 그랬을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게 그걸 왜 내한테 묻느냐, 한 위원장. 그냥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내한테 그걸 문자 보내 묻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이런 걸 이게 사적으로 왜 김건희 여사하고 내하고 결정해야 되느냐. 근데 공적으로 이게 내가 사과를 여러 번 요구했지 않냐. 이런 말이 이게 다툼이 있지만 그것도 팩트가 다 맞다게 치더라도요. 지금처럼 감옥이 결코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화해는 불가능해요. 그때 제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그때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었다면 저는요. 문자가 오면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여사님 참 이게 요즘 힘들고 마음이 아프죠. 괴롭죠. 근데 여사님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대통령실하고 이제 잘 상의하셔서 여사님이 좀 판단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주든지 아니면 진짜 직언해서 여사님 지금 여기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이게 사과를 원하는 쪽으로 이게 국민 눈높이가 그렇습니다. 여사님 힘들더라도 사과를 하는 쪽이 옳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과하는 방식이나 이거는 이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게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사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대통령 영부인하고 영부인도 이게 공적 지위입니다. 공적 관계예요. 진짜 사적 관계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할 때 그때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300몇 번 막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사적 관계예요. 이런 게 사적 관계예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부속실도 두고 우리 순방도 지금 같이 가잖아요. 얼마든지 공적 관계니까 협의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이게 알려질 세상에 공개될 일도 없지만 공개되더라도 이게 충분히 논란의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니까 당하고 이게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갑자기 완전히 사적 관계니까 그냥 문자를 씹어야 되겠다 읽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사적 관계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이게 답을 해주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이게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언제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딱 사적 관계 언제부터 딱 끊었습니까? 20년 동안 사적 관계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총장 때 카톡한 거는 그게 공적 관계입니까? 20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적 관계로 넥타이도 사두개 같이 사주고 얼마나 배려했습니까? 그렇다면 정치 이전에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얼마든지 상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관계까지 딱 다 져버리는 게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나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보자고. 전략적으로도 그때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위원장도 판단해가 계속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사과를 요구한 적은 기억이 없어요. 한 위원장은 그냥 국민 눈높이에 따라야 된다 이 말만 했지 사과 요구한 적은 제가 기억에는 없고 오히려 어떤 언론에서 한 위원장이 사과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오보다. 나는 사과 요구한 적이 있다. 오보라가 정정 보도해서 정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대통령실에 계속 사과 요구했다고 하니 그건 팩트가 그것도 팩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한들 전략적으로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김건희 여사 왔으면 충분히 상의해서 사과를 그럼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두말할 가치도 필요도 없고요. 진짜 우리 딱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그러면 모든 게 공적 관계로만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까지 왔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본인이 검사로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만 본인 능력만 가지고 법무부 장관 그냥 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인연 없이 실력으로만 오로지 당연히 나는 법무부 장관 감이 되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이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오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될 때까지 그런 사적인 신뢰와 서로 20년간의 끈끈한 정이 있으니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뭐 지금 본인의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다 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20년 동안 끈끈한 신뢰, 그게 사적인 신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진짜 제일 힘들 때 완전히 문자도 5번, 이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영부인과 이 비대위원장 관계는 게 저는 공적 관계로 보이고 또 이게 사적 관계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적 관계로 친해왔고 어떻게 보면 이 법무부 장관도 비대위원장도 그런 게 바탕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김건희 여사와 이게 절연해버리는, 그리고 지금요 이 상태로 계속 대응해서 뭐 논리적으로 좌파 패널들은 전부 이게 한동훈 위원장 편을 들어요. 왜? 전부 윤석열 김건희를 씹고 공개하니까 오히려 이 좌파 패널들은 한 위원장이 뭘 잘못했냐? 야, 사과하려면 김건희 윤석열 알아서 하지 왜 한 위원장한테 물어보냐? 좌파 패널 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더라도 이대로 가면 이게 끝까지 윤석열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게 완전히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데 이게 당대표가 이게 건전한 수평적 당정 관계입니까? 대통령과 영부인과 신뢰가 완전히 땅이 떨어진 거, 이게 수평적인 한 위원장이 강조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거야말로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인간적으로나 또 이게 공적으로나 지금이라도 이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께 그때는 제가 이게 경솔해서 생각이 좀 짧아서 이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유감을 표명하면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이게 등을 툭툭 치면서 그때는 이게 또 이해해. 앞으로 이게 우리 잘해보자. 지금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둘이가 화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해가. 지금 이게 유튜브 가도 이게 댓글 보면 전부 김건희 여사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건희 여사 욕하는 사람이 이게 우파입니까? 이게 보수입니까? 맹목적으로 제가 편들라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판할 건 하지만 이것만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 피해자 아닙니까? 파우치 피해자 아닙니까? 공작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욕합니까? 한동훈 위원장 편드는 이 좌파에서 온 거 아닙니까? 진짜 우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가짜뉴스로 얼마나 이게 했는데 우리 댓글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 욕하는 사람들 과연 이게 진짜 자유파 윤 대통령의 정권을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져서는 한 위원장님 절대 이게 당대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돼도 이게 얻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완전히 뭐 성자의 저주, 이게 봤자 이게 몇 달 갈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몇 달간 1년인데 당헌 당규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성찰하고 반성하는 만 못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한동훈, 원희룡 다 사퇴해라. 다 책임 있는 자 아니냐. 이 이야기가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하고 화해 안 할 것 같으면 그날 이게 사퇴하십시오. 그 다음에 원희룡도 사퇴하시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당이 두 동강이 생겼는데 계속 서로 공격하면서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화해 하나가 되도록 나가야 된다. 이걸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은 뭐 조용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마리 앙투아네트, 진중권 이자가 이게 지금 보수입니까? 진중권이가 자유우파입니까? 아직도 이게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한동훈 편만 들고 있어요. 방송 가면 진중권이가 자기는 문자를 봤대. 문자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의지는 있다고 인정하더라고. 야, 진중권, 그럼 여기 문자를 누구한테 봤냐? 진중권한테 문자를 누가 줬습니까?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그래
CBS 논스 실장은 뭐 김건희 여사 척이나 예를 들게 친윤에서 주다 치고 이철규든 누구든 주다 치고 그러면 이게 진중권한테 문자는 누가 줬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진중권한테 문자 준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중권은 문자 안 보고 이게 봤다고 대국민 사기치는 겁니까? 설마 이게 김건희 여사가 또는 이게 친윤이 진중권한테 문자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밝혀야죠. 그리고 진중권이가 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와서 뭐 희룡아 원희룡과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게 뭡니까? 진짜게 그 위선적인 좌파 진중권이 이 자각이 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원희룡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 많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게 그렇지 장관하고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하고 끝내라? 이게 뭡니까 이거? 자기가 마치 이게 한동훈 멘토인 것처럼 한동훈 문자를 다 본 것처럼 그러면서 이게 왜 대통령실이 지금 개입하냐고. 아니 지금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그 문자는 이미 TV조선부터 여러 의원들이 공유됐기 때문에 누가 주실지 모르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실은 중립이라는데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자가 분열시킨 자가 진중권 아닙니까? 이런 자와 절대 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이게 너무 이대로 가면 이게 당이 그냥 쪼개집니다.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쌓였고 때문에 이게 차라리 원희룡, 한동훈 동시 사퇴가 저는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이렇게 갈 정도면 아니면 이게 다 자제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게 확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께 좀 이게 유감을 그때 표시해서 마무리 짓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마음 풀고 다시 이게 옛날로 가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 밑에 참모들도 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봐요. 계속 반윤의 길로만 가면 어차피 이게 미래가 없다니까요. 윤 대통령하고 이게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살 미래가 있습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고 화해가 안 되고 한 위원장이 뭐 대표는 제대로 하면서 이게 자기 뭐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옛날처럼 회복해야 된다.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밖에 없고요.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때 한 위원장이 잘못이었고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게 다 떠나서 이게 그렇게 사적 공적 잘라서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게 씹어버리고 이런 거는 이게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 또 이게 왜 정치를 공적인 걸 인간관계로 하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정치도 이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유승민이가 뭐 틀린 말에가 배신자 프레임 들어왔습니까?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것도 이게 정신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왜 배신자 프레임에 휘말렸습니까? 그렇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가 돼야 그래야만 이게 미래가 있다.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게 제 조언도 물론 이게 반대쪽은 절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화해할 필요 없다. 우리는 차별하라고 근데 이게 밟고 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 조언도 한번 이게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더 상처가 더 나기 전에 서로 이게 좋게 화해하고 이건 이게 덮고 또 이게 다른 축제로 전당대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